광주의 미래 시작합니다. 함께해 주실 분이죠. 문상필 호남대학교 창의교양대학 초빙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볼까요? 어제가 흰지팡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흰지팡이 관련된 장애인 문제 그리고 또 전국적인 장애인 문제 한번 논의하고 싶습니다. 흰 지팡이의 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미국의 안과 의사인 리처드 후버라는 안과 의사가 1980년도에 세계 시각장애인 연합회에 함께 제정한 날인데요. 10월 15일을 흰지팡이 날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흰지팡이는 시각장애인들이 무능, 동정의 상징이 아니라 자립과 성취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이는 것이 흰지팡이입니다. 세계적으로 모든 시각장애인들이 흰지팡이를 들고 보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애인의 복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날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면 이제 장애인들의 권리 보호와 또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이 당연히 따라야 하잖아요. 예. 우리 지역 광주시의 장애인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광주시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매칭해서 하는 사업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장애인 연금, 장애인 시설, 탈시설 그리고 중앙보호센터부터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최근에 좀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2005년도부터 쭉 장애인 복지를 평가하는 게 있는데요. 올해는 2018년도에는 장애인 복지 분야와 교육 분야를 평가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우수, 양호, 보통, 분발 4개 단계에서 광주시는 복지 분야는 3단계 그러니까 보통 평가를 받았고요. 교육 분야는 우수, 양호, 보통, 분발 4개 분야에서 양호를 받았는데 장애인 복지 분야는 2012년도부터 16년도까지는 5년간 계속 우수 평가를 받았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 평가에서는 양호 등급과 보통 등급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교육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양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보다는 지금 좀 후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그 광주시 장애인 복지의 시급한 현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우리 새로 시장되신 이용섭 시장이 장애와 비장애 차별 없는 동행 13가지 공약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중에 많은 공약 중에서 활동 서비스 급여 인상, 그리고 어린이재활병원, 장애인 회관, 장애인 탈시설 센터 설치하는 것, 그리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하는 문제, 기타 13가지 이랬는데 지금은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장애인 회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용섭 시장의 복지공약 1호였습니다. 네. 그래서 장애인들과 학계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16명이 장애인 회관을 만들기 위한 TF팀을 만들어서 최근에 인천과 수원을 방문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장애인 시설과 장애인 목욕탕 그리고 장애인 종합지원센터들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 평수로는 현재 대략 한 670평 정도, 2,200평방미터 정도를 광주시에서는 요구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계획하고 있는데, 장애인계에서는 이보다는 좀 더 크게 하자. 그래서 이 규모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을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회관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규모 면에서 아직 조율을 하고 있다라는 예, 많이 말씀이네요. 논의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전국에서는 네. 대략 10개 정도의 광역 시도가 다 있어서 거기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장애인 회관이 광주엔 없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중앙정부의 장애인 정책 방향과 함께 가는 부분일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관련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고요. 또 현재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와서 장애인계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좀 많이 했습니다. 네. 특히 장애인 등급제 폐지나 부양의무제 폐지 이런 것들이 많이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16가지의 공약을 하고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거나 활동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거나 장애인 방송 접근권을 확대하거나 그리고 장애인 전문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겠다거나 장애인 가정지원센터를 확충하겠다고 하는 계획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최근에 이것도 장애인 정책 이행 모니터단 교수 13분이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장애인 공약하고 하는 의제화 그리고 이행 노력 그리고 예산 반영 정도를 3가지를 평가를 했는데 의제화와 이행 노력에 있어서는 우수와 양호를 받았습니다만 예산 확보의 문제에서는 아주 저급한 미흡 이런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간에 사업이 되려면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공약이 자칫 빌공약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많이
상존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돼야 당연히 사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럼 예산 확보에 걸림돌이 되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이제는 뭐 걸림돌하기보다는 장애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까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좀 일단은 덜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장애인 복지 공약이 처음에 뭐 집행부나 또는 행정부나 장애인 단체나 그리고 이행을 하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그 인수위 팀들이 사실 많은 논의가 좀 됐나 하는 것이 있고요. 이것이 공약 말 그대로 구호성으로 되지 않게 하는 고민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되지 않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즉 모든 사업은 예산이 전제돼야 하는 사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이것이 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전국 장애인 위원장으로 당선되셨잖아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예, 전국 장애인 위원장으로서 어깨도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방에서 전국 단위의 위원장을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예. 그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장애인위원회가 장애인 전체 의견을 반영하지도 못했고 또 민주당 내부의 장애인의 목소리를 반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장애인위원회의 위상을 좀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장애인 공약을 어떻게 잘 추진하게 할 것인가. 그 각 부서별로 잘 추진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장애인복지법이 1980년도에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네. 다양하게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대에 맞게 장애인복지법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애인 전문가들과 함께 장애인복지법 좀 개정하는 노력도 함께 할 것이고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남북교류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 분야도 체육과 문화 분야만큼은 남북이 함께 활발하게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주의 미래 오늘은 장애인 복지에 대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상필 호남대학교 창의교양대학 초빙 교수였습니다.